That Something 마지막 이야기. 1시간 후 피터의 앞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랜돌프는 피터가 처음 길에서 그를 만났을 때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그가 거대 회사의 대주주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평범한 차림이었다. 퍼킨스는 복잡한 심경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낸 채 피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피터는 2년 전 길에서 랜돌프를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퍼킨스는 턱을 고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피터가 찾은 그 무엇이란 것이 발휘하는 능력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터였다. 부정하려 하면 할수록 자신이 구축해 놓았던 고정관념의 성곽이 깊은 곳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평소 같으면 버지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흘러온 촌뜨기 말 따위를 귀 기울이고 앉을 있을 자신이 아니었다. 더구나 불황자 출신이라니. 그의 머릿속에선 몇 년 전 이태리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으며 랜돌프와 나누었던 이야기가 슬며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랜돌프의 옆 얼굴을 흘낏 쳐다보았다. 랜돌프의 얼굴엔 승리감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피터의 긴 이야기는 끝났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은 채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제일 먼저 입을 연 것은 랜돌프였다. 자, 그럼 이제 대답해보겠나? 자네는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피터가 대답 대신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미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무엇은 하나의 단어로 함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굳이 제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영혼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연료, 즉 내적 힘입니다. 랜돌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한 가지일세. 자네는 그것으로 급속히 대기업의 중력이 되었네. 다른 누군가가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거나 춤을 추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걸세.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찾아 일깨우기 전에는 계속해서 영혼 속에 잠들고 있을 뿐이지. 내가 그날 자네에게 빵 한 덩이를 주고 말았다면 자네는 몇 시간 뒤에 다시 누군가의 옷자락을 잡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을 것에. 하지만 일깨워준다고 해서 누구나 깨어나는 것은 아니야. 나는 길에서 구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네에게 했던 말을 해주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내게 전화를 걸어온 건 자네뿐일세. 나는 여기 있는 파킨스와 2년 전에 얘기를 했었네. 아마 자네를 만난 직후였을 거야. 그렇지 않나, 퍼킨스? 퍼킨스는 체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랬었지. 랜돌프와 난 항상 인사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었네. 랜돌프는 아래로부터 착실히 계단을 밟아온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나는 어려서부터 재력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면 믿지 않았네. 그들에겐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어리석은 장담을 하게 된 걸세. 랜돌프가 일깨운 불황자들 중 누구 하나만이라도 내가 인정할 만큼 성공해서 나타난다면 그 이후로는 모든 인사권을 그에게 넘기고. 퍼킨스가 말끝을 흐리자 랜돌프가 앞질러서 친구의 상실감을 덜어주었다. 됐네. 난 자네가 앞으로 사람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믿네. 자네가 호언했던 다른 건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런데 피터, 자네의 경우는 상당 부분 행운이 따라주었다고 봐야 옳지 않겠나? 피터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행운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행운은 왔다가 곧 가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버리거나 물러나는 것이 더 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본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요. 때문에 장애가 생기면 돌파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무엇은 길이 없을 것만 같은 곳에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그것을 끄집어낸 사람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소. 결코 행운에 기댄 것이 아니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우지 못해 자신의 황금 같은 시기를 의미 없이 흘려보냈지만 어떤 사람은 유년기 때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놀면서 그것을 발견하기도 하오. 그것은 카네기를 만들었고 우드로 윌슨을 만들었소. 그것은 에디슨을 시대의 위인으로 만들었고 허약한 격리사원을 금융황조로 만들었단 말이오. 그것이 바로 거리의 불황자였던 피터를 이 호텔 스위트룸으로 끌어올린 것이오.
교수는 늘어뜨린 어깨를 세우고 랜돌프에게 손을 내밀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도 그 놀라운 힘을 반드시 찾고야 말겠소. 나를 일깨워줘서 고맙소.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터와 퍼킨스의 손을 차례로 잡으며 인사를 나눈 다음 방을 나갔다. 퍼킨스와 랜돌프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둘은 다음날 회장에게 피터를 어떻게 소개할지 대해 의논하며 방을 나섰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러 나온 피터가 랜돌프를 돌려세워 물었다. 랜돌프 씨, 그날 당신이 제 눈 속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희망이었습니까? 랜돌프는 고개를 저었다. 그랬다면 나는 자네에게 먹을 걸 살 돈을 조금 주는 것으로 희망을 복돋을 수도 있었을 것에. 그런데 내가 본 것은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밑바닥이었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어 보였지.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겠나? 죽거나 아니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길 뿐이지. 그 무엇을 끼워 올라가는 쪽을 선택한 것은 바로 자네 자신이야. 축하하네. 내일 회사에서 보세. 퍼킨스와 랜돌프는 때마침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피터는 머리를 숙여 절망의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자신에게 불씨를 놓아준 랜돌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